유선 네트워크 쪽, AI 가속기 쪽 모두 PQ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산업 업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는 일회성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전사 영업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리뷰해드리고 있는데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구 강연 진짜 많이 신청해주세요. 대구 강연 다음 주 토요일 날 대략 아마 1시나 2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니까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바로 아마 빠르면 뭐 이번 주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안으로는 공지가 올라갈 거니까 진짜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이수페타시스 2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IVH 공정은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비포 공정은 뭐냐면 MLB 기판에 구멍을 뚫었을 때 그 구멍을 구리로 채워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4배 이상 빠르게 하는 겁니다. MLB 기판에 구멍을 뚫었을 때 그 구멍 그 사이를 구리로 채워가지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100기가 bps에서 400기가 bps로 높여주는 도금 기술이고요. 과거에 중국산 PCB를 서버나 군용 시스템에 사용을 금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대중무역 제재 3차 품목에 PCB를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산 PCB에 25%의 엄청난 관세를 부과시켰습니다. 엔비디아 포함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중국 업체 대신에 이수페타시스의 PCB 주문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세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GC이란 경쟁사가 있고요. 뭐 압도적으로 미국 1등 업체 TTM이 있고요. 그 다음에 WS가 있는데 이 대만 WS는 본사하고 공장이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대만의 WS가 이수페타시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중국 기업처럼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탑 통신사 버라이즌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이 통신 기판 관련돼 가지고 WS 제품 배제를 요구했고 실제 제품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강력한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자인 WS의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고사양 MLB 공급 업체는 3개 업체로 압축됩니다. 미국의 압도적 1등 TTM. 근데 심지어 TTM은 가격을 비싸게 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짱 장사를 하고 있어서 TTM 쪽이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만의 GC,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이수페타시스의 경쟁 업체가 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TTM, GC, 이수페타시스 이 3개 업체가 거의 독점 구조입니다. MLB 수익성이 악화돼서 MLB 사업 철수하고 비중 축소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경쟁업체였던 교세라랑 히타치입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그 다음에 중국의 쉐난 같은 경우가 고부가 제품, 고부가 FPCB BGA, FPCB BGA, 그러니까 기판계의 명품이라고 하는 FPCB BGA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모두 지금 FPCB BGA에 주력을 하고 있죠. 네, 이수페타시스도 PCB 관련된 신성장 동력이 자동차 쪽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자동차용 레이더 PCB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등장과 함께 자동차용 PCB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내부에 2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가던 게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이 레이더 PCB 쪽, 차량용 레이더 PCB가 20개까지 장착이, 그러니까 2개에서 6개 평균 잡으면 이제 4개니까 5배 넘게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자체적으로 따르면 고다층 PCB 특수 원자재 사용 노하우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들과 이 자율주행차용 레이더 PCB도 상당히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차량용 PCB 쪽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간 캐펙스 관련돼서 11월 달에도 추가됐는데요. 대략 평균 600억 정도 수준 캐펙스를 유지하고 있고 TTM이 엄청나죠. TTM 같은 경우는 2천억 수준. 그 다음에 WS는 300억 정도 수준이고요. GC가 대략 600억 정도 수준이고요. 11월 달 기준으로. 이수페타시스도 대략 6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아까 WS 같은 경우는 계속 규모가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WS 시장을 이수페타시스가 뺏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TTM 것도 일부 TTM이 납기를 못 맞추거나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거를 이수페타시스가 뺏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유선 쪽은 수주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AI 가속기 쪽이 여기 표 보시면 DS투자증권 리포트를 참조했습니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서버 늘어나긴 하는데 굉장히 소폭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24년도에 일반 데이터 쪽 서버도 메모리 반도체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서 일반 데이터 서버도 요거보다는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평균 판가 일부 줄어들긴 했는데 당연히 다시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300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거고. 왜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24년도에 차세대 AI 가속기 신제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이게 높은 단가 P를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종업계 매출의 컨센서스 관련돼서 TTM은 거의 일정한 수준이고요. 지금 GC가 소폭 늘어나는 수준, WS랑 쉐넌은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쉐넌은 아까 FCBJ로 가니까 쉐넌 줄어드는 부분이랑 중국에서 규제하는 것 때문에 어디가 규제가 된다고 했죠? WS는 중국의 본사랑 공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WS가 이게 규제가 된다고 했죠? WS가 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WS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 거고 WS랑 쉐넌이 줄어드는 비중을 이수페타시스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최소 글로벌 3위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피어 그룹인데요. 보시면 이수페타시스가 대략 15% 정도 성장이 나오고 GC 같은 경우는 올해 7% 역성장을 하는데 내년에 30% 성장하는 거고요. TTM 같은 경우는 올해 10% 감소하고 내년에 1등 업체긴 한데 성장률이 상당히 적죠. 그 다음에 WS가 24% 성장하는데 WS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본사,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미국의 미중 규제 발성이 높고 계속 비중이 줄어들 거다. 영업이익률 보시면 이수페타시스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죠. GC가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죠. 마진이 좋고요. TTM 마진 좋지 않습니다. TTM 마진 약 9%대 그렇게 보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 보면 내년 올해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20배 정도 마진에 이 GC가 18배, TTM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네요. 9배 정도까지 내년 기준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WS가 21배, 이수페타시스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ROE 보시면 이수페타시스가 30%, 투하자본 이익률이 31%가 나오고요. GC가 34%, ROE도 GC 좋네요. 그 다음에 WS가 17.6%로 GC나 이수페타시스에 비해서 ROE는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업체 한번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교세라도 한번 보시면 내년 기준 PER 교세라가 23배, 대덕전자가 12배, 아비코전자 13배, 이수페타시스가 내년에 16배니까 대략 교세라,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평균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 증가폭이 크니까 PER이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한미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 올해 기준 57배인데 올해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 한미반도체가 올해 기준으로 32배, 34배 왔다 갔다 하고 내년에 57배에서 59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이스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훨씬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판가, P에 따라 보시면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가격 반등이랑 제품가 믹스, 판가 인상 효과로 상당히 판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통신장비 기판 비중이 떨어지면서 1분기, 2분기 판가가 Q가 낮아졌는데 4분기부터 자 유선 네트워크 쪽에서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신규 물량이 기존 통신 네트워크 쪽으로 신규 물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물량 관련된 부분이 내년부터는 신제품으로 연동돼 가지고 가격 P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가속기 쪽도 P가 좀 올라오는 그림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가격은 P 판가는 내년에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가속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4년 초에 신규 AI 제품 나오면 MLB 기판 공급 단가 P는 당연히 상승하고 이게 마진의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 그리고 공급 물량 자체가 기존의 AI 가속기 쪽 특정 고객사가 1개에서 3개 이상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게 AI 가속기 생긴 모델이고요. TTM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 주가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와서 이스페타시스는 올라온 것만큼 다른 경쟁 업체들도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 수준입니다. 네. TTM도 이거 과거 지금 최대 연도별로 본 거고요. 그 지금 연도별로 22년도 지금 다시 주가가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TTM 같은 경우가 지금 통신장비 서버양 외에 차량용이나 의료기기 방산 쪽에 주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통신장비나 서버에 집중하는 반면에 TTM은 통신장비, 서버, 차량용, 의료기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의료기기 방산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 다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상당히 좀 분산되어 있다. 근데 서버양 TTM도 서버양 쪽으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TTM 같은 경우 그 일부 물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뭐 가격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납기, 고객사의 납기 맞추는 문제에 관련돼서 납기를 일부 지연한 부분이 있어서 이스페타시스가 이 부분을 빠르게 TTM 물량을 벌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2030년에 5,930억 달러로 지금 2021년도 620억 달러 대비 대략 8.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2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AI 쪽은 일반 데이터 서버는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하진 않았지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쪽 데이터 센터 쪽은 AI 쪽 데이터 센터는 계속 신규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객사 탈중국화 추세 때문에 계속 미주향 데이터 센터 쪽으로 MLB를 계속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계속 고사양화되면서 네트워크 장비 쪽도 계속 고사양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 또한 당연히 사양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수요가 늘어나면서 엣지 컴퓨팅 요거는 저희가 각주로 달아주세요. 엣지 컴퓨팅 각주 하나 달아주세요. 구글, 엔비디아, 인텔 다 MLB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제품 모델이 나오니까 P가 올라가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WS도 사실 대만의 경쟁사인데 한 달 전 대비 주가가 대략 한 15에서 20%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만 과하게 올라온 게 전혀 아니고 이스페타시스 지금 바닥권에서 대략 20%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그거 못지않게 경쟁사 WS 그 다음에 미국의 TTM 다 그 정도 수준은 올라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MLB 기판 쪽 전체 글로벌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AI 발전과 관련돼서는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모두 좋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층수가 높아질수록 제조 공정이 길어지고
회로 설계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비싸진다. 12층을 중다층이라고 18층 이상을 고다층, 24층 이상을 초고다층이라고 한다. 층수가 많으면 왜 좋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아까 MLB 시장 2위가 교세라, 대덕, 심택이었는데 교세라는 정리가 됐죠. 그래서 교세라의 주니퍼 네트워크 물량을 이수페타시스가 싹쓸이하고 있고요. 26년까지 연 6천억의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1위 TTM이 말레이시아의 33%, 그래서 33% 생산 캐파를 늘리는데 1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 지금 반도체 네트워크 PCB 쪽도 고집적화 추세로 44층의 PCB를 양산하고 있다. 시스코, 노키아 쪽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최고 등급 벤더를 보유하고 있고요. 월 평균 600억 수주라고 했는데 500억 수주라고 했는데 이 600억으로 지금 거의 20%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월 평균 600억 수주를 받고 있어요.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구글이 지금 2분기 기준으로 4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메타, 주니퍼도 10% 이상의 고객사로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2분기 기준으로 풀캡하고요. 2위가 중국의 WS인데 아까 WS는 세락세라고 말씀드렸죠. WS 같은 경우가 대만 업체인데 생산 공장이랑 본사가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이 WS 물량을 뺏어서 이수페타시스에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WS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대만 업체 G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GC랑 미국의 TTM인데, TTM 같은 경우도 일부 물량이 이수페타시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고객사 그 가격이라든지 납기를 못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용 기판 쪽은 4개로 줄어들었고, 이 AI 가속기 쪽은 TTM, GC, 원래 WS도 있었는데 WS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TTM, GC,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독점 구조로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내년 7월에 증산해가지고 현재 15,000 평방스퀘어에서 22,000 평방스퀘어로 늘어나면 이 공장 증설한 걸로 늘어나는 매출이 대략 연매출 한 7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지금 40층인데 지금 실제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는 24층, 18층부터 3세대 18층부터 양산했고, 지금 엔비디아 이제 24층 이상 세대가 올라갈수록 이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24층 이상 그 층수가 계속 이 AI 가속기 쪽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구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TTM이 납기 대응에 문제가 생겨서 3세대부터 진입했고, 신규 업체가 들어와도 샘플만 양산하는데 1년 이상 소요가 된다. 구글 쪽 들어가는 거는 프리미엄으로 일반 판가보다 30% 이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재무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693억에서 내년에 소폭 줄어들 걸로 예상하지만, 이 부분도 내년에 이제 그 매출 늘어나는 거, 이익 늘어나는 거 보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5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250억 흐름이고요. 부채 비율 아주 러프하게 잡아도 150% 잡는데 내년에 100% 미만 94%까지 빠지고 내후년에 68%. 재무구조 나쁘지 않아요. 유동비율 말씀드렸죠.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1년 안에 갚아야 될 현금성 자산. 근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자산이 많으면 유동 비율이 커지겠죠. 아니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줄어들면은 분모니까 분모가 줄어들수록 당연히 유동 비율은 커지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계속 커진다는 거는 재무 구조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순차입금 비율도 대략 평균 5%에서 내년에 한 37, 8%까지 떨어지고 내후년에는 거의 한 자릿수 9%대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대략 올해 평균치가 한 500억 정도에서 내년에 소폭 줄어드네요. 내년에 상반기까지 계속 투자가 들어가죠. 인력도 뽑고 100명 이상 뽑고, 그 다음에 설비 이전 비용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들어가니까 현금성 자산은 다 소폭 줄어드는데 25년도에 현금성 자산이 평균 12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200억 이상. 내후년 25년 그림입니다. 현금성 자산도 1200억 이상. 부채 비율은 68%대. 그 다음에 순찰금 비율도 한 자릿수 대까지. 그래서 상당히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을 봤는데 이스페타시스가 보세요.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다 역성장이죠. 대덕전자 역성장, 심텍 역성장, BH 역성장. 역성장 안 하는 게 올해 매출 증가율 역성장 안 하고 증가하는 게 이스페타시스, 솔루엠, 파크시스템즈 요 정도만 역성장을 안 한다. 상당히 실적 견조하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평균 대략 한 18% 정도 매출 성장 나오고 이익에서는 대략 45% 가까운 45%가 아니죠. 50% 넘는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큰 폭으로 이익이 빠지는데 내년에 40% 넘는 매출 성장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 심텍, BH, 기판업체, 대덕전자보다는 훨씬 실적 성장이 훨씬 가파르다고 보고 있고요. 경쟁업체는 아니지만 솔루엠이나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모두 역성장 없이 좋은 증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덕전자가 기판업체 관련돼서는 올해 워낙 이익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평균적으로 한 150%, 내년과 내후년에 150%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실적 증가폭도 이익단에서는 대덕전자가 가장 가파른데 매출과 이익을 모두 감안했을 때는 이스페타시스가 실적이 나쁘지 않다. 실적 증가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4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PER 밸류가 39배지만 내년에 21배까지 떨어지고요. 이익률 10%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차세대 AI 기판 쪽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률은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즈는 기판 업체는 아니니까 근데 상당히 이익률 좋고요. 대덕전자, BH, 심텍 이런 회사들 이익률보다 압도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좋고요. 그 다음에 PER 상위 기판 업체들이랑 이 관련 IT 부품 쪽 14배 정도 수준인데 평균보다 비싼 수준이긴 합니다. 21배 정도 수준인데 이 마진율이나 이 북미의 빅테크 회사들을 고객사로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 그 북미 빅테크 고객사의 제품 단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북미 고객사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워낙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PER의 부담감은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20배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를 보면 기관 쪽에서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0% 언더로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11월 23일 목요일 기준으로 더 빠져서 3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는데 지금 단기간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고 외국인 순매도세는 언제든지 저는 수급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수급을 한번 볼게요. 5월 달부터 봤더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외국인은 470억 정도로 순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196억 정도로 순매도했지만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계속 지금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도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타 금융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연초 1월 달 대비해서는 383억 정도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기관은 383억을 매도했고 기관 쪽에서도 226억 정도 매도했는데 이거는 한 달 안에도 충분히 다 이거를 벌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최고점 대비 30% 넘게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게 밑에 게 300일, 200일, 20일 그리고 60일, 120일이 붙어있죠. 아직은 역배열인데 추세가 지금 방향성을 확실히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TFE나 이런 업체들 하고는 조금 HPSP랑은 모습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보시면 일봉상에 보면 매물대가 그렇게 막
무겁지가 않아요. 매물대 보시면 3.7, 뭐 9%, 10%, 11%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매력적인 구간이 오지 않을까. 네. 생산 관련된 수율 부분은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주봉상의 표인데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이평선, 그다음에 요 5일 이평선, 단기와 중기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평선에 걸쳐 있네요, 지금. 네. 이평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에서도 네, 10일 이평선에 걸쳐 있어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거래량이 줄었죠. 네. 이 굉장히 43,000원 고점 구간에 최고 거래량을 찍었다기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핵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업체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북미에서 2차 전지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이 기판 업체에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버라이즌에서 실제 삼성전자 네트워크가 이 어디죠? WS. 네, 버라이즌에서 대만 WS 거 아예 그 네트워크 장비에 쓰지 마라.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국 거에 대해서 관세를 25%의 초고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만 WS의 비중은 급격하게 지금 낮춰지고 있고요. TTM 물량도 일부 가격적인 측면, 뭐 납기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뺏어오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쪽에서 41%의 엄청난 전년 대비 100% 넘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41% 비중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구글이 끝이 아니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 다음에 교세라가 떨어져 나간 주니퍼, 이런 글로벌 탑티어 이런 회사들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24년도에 차세대 AI 가속기가 나오기 때문에 차세대 AI 가속기 관련돼서 단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 캐파를 본격적으로 늘리죠. 24년도 6월 달에 가동하면 이게 당장 24년도 실적으로 폭풍 반영되진 않지만 24년도 6월 캐파 늘린 거는 25년도 실적에서 폭풍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4년도 6월 달에 캐파를 늘리면 캐파 기준으로 47% 이상 증가하는 거고요. 이게 코스트랑 맞물려 가지고 인건비 신규로 이 캐파 증설하는 데에 따른 그러니까 신규 인력이 100명 이상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설비 이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익률을 깎아먹었는데 이거는 어떻다? 캐파 증설에 따른 거니까 일시적이다. 그래서 코스트 감소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4분기에 10%대 영업이익률이 회복되고요. 24년 전체 연간으로는 대략 13에서 15% 이익률 회복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생산 캐파 증설하니까 24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AI 가속기 쪽으로 제품 가격을 비싸게 받고 생산 캐파 증설하니까 P와 Q가 모두 동시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보고 있고요. 심지어 물론 매출 비중은 줄어들지만 시스코, 브로드컴, 일단 브로드컴에서 신제품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라우터, 스위치, 이게 단가도 올라가고 단가도 비싸지고 물량도 늘어나는 거고, 브로드컴 신제품 경쟁사인 시스코도 그래서 유선 쪽에서 캐시카우가 매출 비중 줄어들지만 단가 차세대 제품 물량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유선 네트워크 쪽, AI 가속기 쪽 모두 PQ가 증가하는 좋은 긍정적인 산업 업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는 일회성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일회성 비용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만료되면 코스트도 줄어드는 비용이라서
전체 전사 영업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근데 심지어 경쟁업체 대만의 WS가 공장이랑 생산 공장이랑 본사가 모두 중국에 있기 때문에 WS 비중은 미국에서 계속 낮추고 있다. WS는 미국에서 계속 비중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 WS 물량을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도 계속 상당 부분 뺏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수페타시스도 차량용 레이더 PCB, 신규 성장 동력이 있죠. 차량용 레이더 PCB, 레이더 PCB가 이게 기존에 2개에서 6개 들어가는 게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될 경우에는 20배까지 5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P와 Q가 내년에 모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고 코스트가 줄어드는 구간이라서 AI 가속기 관련돼서 가장 핵심 하드웨어 부품 중에 하나인 MLB 시장 관련돼서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거고, 심지어 최근에 최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면서 주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고, 내년에는 아마 이 글로벌 기판 업체들의 뭐 평균 정도 수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충분히 저는 신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가속기 AI 가속기, 그다음에 HBM 관련돼서 부품, 그리고 소재 단으로 보면, 부품 단으로 보면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수페타시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